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7,300명을 넘어섰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연일 사망자가 나와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정부와 신천지 신도들 간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그리고 최영희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언론을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습니다만 보도를 하는 저희도 그렇고요. 매주 새로운 상황들이 또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가 고비다, 이번 주가 또 변곡점이다,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다. 사실 저도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 또 이번 주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해 보이긴 하는 상황이라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진자 증가세는 좀 뚜렷하게 둔화가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집단 감염 사례가 지역적으로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최재욱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세요? 현재 상황을? 네, 그래도 많이 긍정적인 또 이 아주 앞으로의 이 상황을 놓고 추세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예.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매일매일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규 확진자 숫자가 29일 날 예. 900명이 넘어서 굉장히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해서 지금 200명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서 진짜 10명, 20명 수준으로 내려가고 예. 또 이제 시간이 이제 경과할수록 이 완치자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이 되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예측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관리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변곡점이 또 왔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 아니고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지역별로 그 요양원처럼 집단 소규모 감염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아직 좀 변곡점까지 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예. 이 전국적인 이 집단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점도 충분히 관리 통제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네, 아직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그래도 희망적인 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항상 어떤 병원 혹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좀 신경이 곤두서는데 오늘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일부 진료센터를 좀 폐쇄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분당 재생병원이나 대남병원처럼 혹시나 집단 감염이 또 우려가 돼서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원내 집단 감염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확진자 한 분이 그 직원입니다. 예. 그 직원이 이제 본인이 병원 바깥에서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확진자가 나왔고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해당된 시설은 폐쇄했고 이분과 접촉했던 한 10명의 직원은 이제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내 감염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아직 확산이 됐거나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했습니다. 지금 이 병원이 국가 지정 그 격리 병상입니다. 1,000병상이 넘는 병원이고 네.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원내 감염에 대한 확산이나 이런 부분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최고의 어떤 감염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서 예. 그런 우려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여전히 최선의 조치와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는 서울 백병원 이제 어제 많은 분들이 이 소식 접하셨을 텐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최영일 평론가께 이 서울 백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서울 백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신 이제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6일간 입원해 있다가 결국은 확진이 됐어요. 예. 근데 여러 차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병원에 가면요. 여러 이 부분에서 접촉 지점마다 물어봐요. 혹시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 초기에는 이제 혹시 중교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다 물어보고 발열 체크하고 하는데 자, 이분은 이제 대구를 다녀온 바가 없다. 그럼 거주지는 어디냐? 마포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예. 마포에는 이제 따님이 사는 이 주소지인데 예. 딸의 주소를 이제 자신의 거주지처럼 이야기를 했고 이 여성분이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 우려가 높고 감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 이 백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실 이분의 입장에서 나름의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이전에 다른 병원에 갔더니 예. 대구에서 온 환자라고 하니까 이 진료를 거부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서울에서 치료를 못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어요. 예, 예. 하지만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입원을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19 확진이 된 거고 예, 예.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바로 뭐 지난 주말 직전에 예. 분당 재생병원과 다르지 않게 예, 예. 이 서울 백병원이 명동 한복판에서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그 입원 과정부터 사실 입원한 이후 내내 이제 자신이 대구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뭐 의료진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뭐 환자라든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 네네.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행히 같은 병실에 있던 네 분 다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각했던 우려했던 원내 감염이 지금 확산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환자는 국민 건강권에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에 근거해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될 병원의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예. 이 두 부분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 예약하는 것만으로도 대구에서 내가 있다 온 것만으로도 병원에서 지금 진입을 꺼려합니다. 병원 예, 예. 진료 자체 예약도 안 받아주는 현실과 네. 예. 또 감염을 이렇게 해서 지금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즉 국민의 건강권과 진료권 또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에 대한 병원의 이 보호 조치 이 부분은 현행 법상에 충돌하는 지점이고 이 부분이 빨리 보완이 돼서 예.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보완이 빨리 되지 않으면 이런 사례는 계속 생길 겁니다. 예, 예. 양쪽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왜 신고 제대로 안 했냐? 안 알려줄 때 환자를 처벌하는 것이 그분이 어쩔 수 없이 그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병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규정을 좀 보완하고 이 조치를 해서 빨리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이 소식이 어제 나가고 나서 일부 보도에서는 서울 백병원 측에서 이 환자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네, 어떻게 네. 정리되는지 혹시 나왔습니까? 뭐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조치할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내려진 것 같고요. 예. 검토 차원인데 예.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고 같죠. 사실은 충돌하는 부분.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것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윤리적인 민폐인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치료받을 권리는 인정해야죠. 네. 그리고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국가든 의료기관이든 이 조치를 취해줄 것이냐. 예. 내가 감염병에 노출돼 있는 이 지금 위험 인자인데 예. 그런데 나에겐 기저질환이 있어요. 네. 방송에서는 계속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위험하다고 해요. 이분이 마침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은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나의 지금 만성 질환을 치료를 안 해준다면 나는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예, 예. 고통을 호소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이 되나 예. 거짓말을 하고 입원한 상황에서 이제 의료진과 다른 환자의 가족들이 함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의료 시설이 있다면 가장 좋겠죠. 예. 그럼 나는 감염 우려도 있는데 기저질환도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경우를 이제 수용해주는 이 영역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 보호를 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최 교수님. 네, 그런 상황, 즉 일반 환자가 적극적으로 불편함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한 게 안심병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국민 안심병원이 좀 더 많이 확대되고 많이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같이 있고요. 예.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같은 병실에 있던 분은 화나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분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이 위급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시스템적인 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차분하게 국민들 여러분께서 좀 차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반대로 또 한편으로 또 배려도 해야 되겠죠. 그런 예. 부분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빨리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이 될 수 있는 정부가 빨리 신속한 대처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예. 그 실제로 지금 인터넷에는 그 자신이 확진자 바로 옆 침대 환자의 보호자였다라고 밝힌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확진자의 그 행동들이 좀 공분을 사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대목들이 좀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참 이게 불가분의 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7천 명이 넘어가는 확진자 중에 또 대다수가 예.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발생한 이제 신자들을 중심으로 그 확진자가 급증을 했고 우리 한 달 동안 나름 한 30명 선에서 잘 맞고 있었는데 31번째 확진자 이후에 예.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지금 30명이 7,000명으로 급증하는 이 커브를 보이고 있어서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신천지라는 종교를 우리가 언론에서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예요, 우리가.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은폐를 하려고 하는 정황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지금 상충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우도 이게 그렇게 큰 덩어리가 아니라 개개의 행동을 우리가 규정을 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를 한 달 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밤 꿈에 대구 지역에 제가 갔었고 제가 코로나에 감염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런 나름의 공포를 또는 이제 뭐 꿈에서 겪던지 아니면 현실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든지 그만큼 우리가 또 노이로제라고 하죠. 상당히 좀 신경증의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제 하나의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이런 부분에서 자 내가 감염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가격리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병상을 내가 얻기 위해서 사방팔방 뛸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볼 텐데 그 환자의 입장은 우리가 최대한 감안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문제는 이 바로 옆 침상에 있었던 환자의 가족분이 인터넷에 이제 좀 분노를 토로하신 거예요. 지역별로 그 소규모 감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물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세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만 다른 지역의 뉴스들이 좀 많이 있어서 뭐 특정 건물이나 뭐 특정 지역에서 뭐 10명 안팎으로 나오는 이런 집단 감염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뭐 질병관리본부하고 방역당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단 주거 시설, 즉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같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리 시설이 한 5천여 곳, 노인 요양원, 그러니까 요양원이 한 3,500곳, 요양병원이 한 1,500곳 됩니다. 자, 이런 그 시설에 이제 선제적인 조치와 관리가 있어야지만이 집단 감염, 소규모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아마 지금은 이제 경북 지역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만 다른 지역까지 조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 방법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의료계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 대구 경북 쪽을 제외하고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광주와 안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아무튼 의료기관 내 외에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이 총력을 다해서 아무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저희가 돌려가지고요. 신천지 이야기를 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 신천지와 연관된 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구 경북은 역시 한마음 아파트에 대한 보도가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신천지 교인들만 감염된 사실이 확인이 된 거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최재욱 선생님? 뭐 여러 방송에서도 그렇고 좀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결국 바이러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장시간 있고 또 거기에 특수하게 뭐 노래 부른다든지 신체 접촉이 많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바이러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마 예배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천지 교회에서의 집중적인 전파가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잘 들어보시면 정은경 본부장이 이전 했던 이야기가 이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서 46명이 감염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2월 19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닷새 후에 13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늘어서 지금 46명인데 알고 보니까 이 한 아파트에 142명의 주민 중에 94명이 신천지 교인이었다. 근데 여기는 뭐 이 2인 1실로 거주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모두 다 35세 이하의 미혼 일하는 여성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민의 3분의 2가
신천지 교인일 수가 있을까? 일단 신천지 측은 공식적으로 여기는 우리의 집단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대구시 소유의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임대 아파트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일종의 거점 전략으로 여기에 많이 주거하기 위해서 신천지 대구교회가 1.2km로 가까우니까 여기 모여 살게 된 것인지 어떤 이 계획이나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아름아름 소개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인지 뭐 그거는 이제 아직은 파악이 안 됐지만 예. 자연 발생적으로 늘었다 치고요. 여기는 뭐 개인들이 생활하는 주거 지역이니까 예. 문제는 이분들 간에도 상당히 긴밀한 접촉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네. 그건 모두 지금 코호트 격리 이전 얘기고 코호트 격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한두 명의 신도가 있어서 예. 이들은 법무부가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예.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행정 착오인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는 대구시의 그러니까 지자체의 대응이 지금 논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그 어떤 부분이 논란인 것이고 네. 어떤 부분 좀 우리가 좀 쟁점 사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6명이 140명 주민 중에 감염됐다고 하면 예. 사실 이 통계 수치를 보고 나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다. 예. 그럼 이 한마음 아파트는 5층짜리 건물 2동인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네.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에 긴급하게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이제 발진이 된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2월 19일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증폭돼 오기 시작했는데 어찌 보면은 처음에 2월 19일 첫 확진자, 닷새 후 그로부터 13명의 확진자 이 정도면은 그 당시에 이미 자가격리를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예, 예. 상당히 늦어졌단 말이에요. 네. 역학조사 자체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구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지금 현재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로 발생하고 있었으면 그 중간쯤에 한번 끊어줬더라면 네. 감염이 더 확산되진 않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리고 문제는 예. 신천지 교인이 아닌 주민들이 40여 명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분들이나 혹은 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지에 계신 주민들은 상당히 이제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예. 신천지 교인이 많다는 거는 다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사안이고 네. 예. 그래서 대구시가 미온적 대처를 했다, 너무 늦게 이제 코호트 격리를 했다 이런 일부 비판이 있는 거고요. 예. 대구시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 음. 자 2월 중후반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예. 이것을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런 결과로 확인이 됐지만 그 이 2월 말 3월 초 경황없던 와중에는 예. 이것을 확인할 이 상황까지는 못 되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구의 한 신천지 교인이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네. 입소를 거부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 주변에 경찰이 있었는데 이를 제재할 수 없었던 네. 특별한 이유가 자, 있었잖아요. 이분은 이제 확진자 60대 여성분이고요. 그리고 신천지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경증 환자들은 우선은 이제 병상이 없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하다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경북대 기숙사예요. 경북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만들어서 예. 자 그럼 여기에 입소를 하십시오 하고 이제 간호사와 의료진이 데리고 가던 와중인데 여기서 이제 난동을 부리고 방호복을 입고 있는 간호사의 머리를 이렇게 거의 공격하듯이 예. 잡아당기고 도주하려고 한 거예요. 예. 사실상 이 잠시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이 보고 있었는데 대응을 못한 것이 자 바이러스 감염자 분인데 네. 난동을 부린 건데 경찰이 막아야 되는데 경찰은 방호복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감염 우려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후에 이 도주한 이후에 경찰이 결국은 이분을 이제 다시 붙들어서 결국은 다시 대구 의료원으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만, 예, 예.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분이 조현병 전력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쩌면 이 10년 전에 조현병 치료를 받으신 이제 이력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이 오래다 보면 저희가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들 2주 동안 격리할 때 무슨 예. 이야기를 했냐면 2, 3일이 지나면 처음에는 뭐 재미도 있고 예. 상당히 편안하기도 하지만 2, 3일이 지나면서부터 극심한 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상담 치료사 또 상담 전문가분들도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앞으로 어떤 격리나 치료 이러한 것이 장기화됐을 때 또 예. 나타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만에 하나 이제 다른 의료진의 위해를 생각을 한다면 방호복을 갖춰 입은 경찰이 예. 네. 경비를 서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수칙상
또는 이러한 분들이 어떤 이제 정신적인 이 병력이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심리 치료의 부분이라든가 예.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 어떤 병행적인 차원의 배려,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신천지 관련해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우리 발생했던 시간을 좀 돌려보면 이미 격리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격리 기간, 자가격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신천지 확진자 수는 이제 증가폭을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고, 근데 더불어 이제 걱정인 것은 이게 그 기간이 지나도 확진자들이 소규모로 발생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놔도 되는 것인지 뭐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신천지 교인 중에서 확진자분들 거의 다 파악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예. 다만 그 나머지 좀 아직 확인이 덜 된 부분과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예. 연락이 안 됐거나 검사가 안 받은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협조까지 기대하고 다 검사를 마무리하는 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차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예. 초기에 19일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격리 기간으로 쳐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에 의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 발병이 발생하거나 예. 그럴 가능성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가 이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진 1차 관리 대상자 8,178명 중 99.4%인 8,128명이 어제까지 검사를 받아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은 5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된다는 최후 통첩을 드립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대구시가 오늘 중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엊그제 주말 시작될 때는요, 900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검사를 받지 않는 900명. 그래서 이제 이 행정 조치를 오늘 9일 날짜까지 해서 오늘까지 받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고 상당히 이제 처벌이 따를 것이다. 이런 이제 이 강조를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어제 제가 매체를 보니까 500명으로 줄었어요. 네. 예. 그리고 오늘은 50명으로 줄었으니까 주말 사이에 상당한 이제 남아있는 교도들이 받았고 예. 전 이게 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특별 편지를 통해서 예. 자 여기 이제 다시 우리가 언젠가 예배를 하게 될 텐데 예. 집회를 하게 된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 신도는 예배에 참석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특별 편지를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안팎의 압력으로 다수의 이제 신도들이 마지막으로 검사에 응하는 것 같은데 원래 오늘이 격리 해제일입니다. 예. 두 차례를 미뤄서 그런데 이 검사 안 받은 분들 때문에 11일로 예. 수요일로 좀 연기돼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내일 늦어도 사이에 한 50명의 나머지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전 기대를 해보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정은경 질본 본부장의 입장도 11일이면은 이분들은 해제되는 게 맞다. 사실 이제 감염 우려에서는 벗어났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데 저의 개인적인 걱정을 조금 보탠다면 예. 대구교회 9,300명을 대상으로는 정말 방역당국이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신천지 입장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좀 갈려 있지만 예. 협조할 것은 하고 아직도 은폐된 대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건 이제 의심이 있고 이건 지자체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예.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지파가 12개가 있는데 예. 예배 교차 참석들을 많이 해서 다른 지역도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소규모 이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다가 지금 또 다른 쪽으로는 이 천안이나 충남권에 보면은 줌바 댄스 이제 강습으로 모였던 분들이 또 이제 일부 한 뭐 90여 명 되죠. 예.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잠복해 있는 감염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 대구 경북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역량에 방역이 또 맡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변곡점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터널을 다 벗어날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말자라고 예.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구 경북과 신천지 대구 교인들이 이제 검사가 다 완료되고 예. 음성이 확인되고 격리에서 해제되면 이 문제가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누차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혹시나 이제 그 자가격리 기간 중에 소규모 모임을 또 네. 신천지 신도들끼리 가진다든지 네. 아니면 또 저희가 아까도 언급을 못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관련해서는 속보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안내직 직원으로 확진자로 판명이 난 분은 신천지 신도로 또 확인이 네.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그래도 감염원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상황은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하실 필요는 아닌 예.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 오부제 보완책이 이제 어제 나와가지고요. 마스크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좀 짚어보고 더불어 또 보완해야 될 지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욱 위원장께서는 마스크 오부제 시행과 관련해서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좀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뭐 커다란 문제점들은 다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노인이나 취약자분들에게 대리구매도 가능하다고 했고 예. 또 대리구매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딜리버리, 그러니까 예. 배달을 할 것인지 나눠줄 예, 예. 것인지에 대한 공급의 아주 구체적인 마지막 말단의 부분에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될 지점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어차피 전체 공급량은 수요 대비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필요한 곳에 예, 예. 필요한 분에게 예. 또 시급히 있어야 되는 상황들에게 어떻게 공급을 좀 우선적으로 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호흡기 질환 있는 환자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공급해 주는 것이 좀 필요치 않을까라는 네.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예. 또 의료인에게도 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따라서 지금에 있는 시스템에 조금 이제 보완해 나가는 형태가 바람직하고 말단까지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자체 단위별로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오부제 시행이 이제 오늘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출근길에 좀 약국을 네. 좀 봤더니 여전히 좀 줄은 많이 서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에 어쨌든 입력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가요? 어떻게 좀 보고 그런데 계세요? 저는 이제 저도 오전에 약국을 들릴 일이 있었고요. 예. 저는 이제 저 마스크가 아니라 다른 걸 구매하러 갔는데 예. 이 약국 이 마스크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9시 반부터 판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걸 이제 사가지고 나가는 속도가 아주 오래 걸리진 않아요. 신분증을 제출하면 약사분이 정말 좀 고충스러운 게 입력을 다 하십니다. 네. 수기로.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고 중복구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마스크 재고가 있는 한은 1인 2매씩 이제 판매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편의점에서 바코드로 찍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기다리고 번잡하고 그렇진 않고 그래도 이 약국에서는 이미 쓰고 있었던 이 구매 이력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다 문제는 가장 원천적인 문제는 아까 최 교수님이 짚어주신 거예요. 수급이 안 맞기 때문에 예.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갖다 놔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분 만에 다 소진된다. 그럼 지금 약국을 돌아다녀도 오늘 분량은 없는 겁니다. 저 오늘 살 수 있는 출생연도인데 예. 네. 아직 못 샀지만 예. 지금 제가 이 방송 중에 마스크 알림이를 켜봤거든요. 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재고가 없으니까. 어. 재고가 있어야 나오거든요. 예, 예. 현재 위치를 허용하면 지금 이 연합뉴스 TV가 있는 근처 약국에서 예. 마스크 재고가 있는 약국을 알려줘야 되는데 네. 예. 없는 겁니다. 오늘 건 소진됐고 뭐라고 뜨냐면 알림이가 자 내일 화요일 분량이 입고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제 소진된 거죠. 예. 그 내일 들어오면 내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분들이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항상 먼저 팔려버리면 뒤에 간 분들은 못 산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자라니까, 공급이 딸리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오늘 안 살 거고요. 네. 앞으로도 월요일마다 안 살 텐데 저는 면 마스크를 4개를 구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세탁을 해서 예. 예. 이 일광에 건조해서 햇볕에 요즘 봄볕 좋으니까 예. 2-3시간 바짝 말려서 그걸로 이제 출퇴근길을 버티고요. 네. 한 만약에 국민의 20% 정도가 마스크 양보하기에 나는 그래도 건강하다. 예. 접촉을 스스로 좀 최대한 피하고 손 씻기를 하겠다. 예. 그리고 그 대신 타인과 대면해야 될 때는 내가 면 마스크라도 나의 호흡기를 가리겠다.
라는 정도의 수칙을 지키신다면 예. 한 1, 2주 후면은 마스크의 공급이 수요를 좀 넘어서면서 예. 이 약국 앞에 줄 서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현상은 예. 다소 나아지지 않겠는가. 정부가 처음에 너무 엄격하게 예. 규격 마스크를 강조하셨던 게 문제인데 예. 그게 대통령도 사과했고요. 또 이제 어제 일요일 날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하면서 송구하다 말씀도 했고 네. 그리고 공직사회부터 면 마스크 쓰기를 좀 하자 예.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면 마스크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의료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거죠. 맞는데 예, 예. 지금 규격 마스크를 뭐 5천만 인구 대비로 매일 하나씩 구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 2회를 보급하는 것도 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예. 조금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주 하나로 버티든가 아니면 면 마스크를 좀 대체 사용을 하든가 예. 하면서 먼저 의료진, 환자 가족분들에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분들은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 내지는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을 개별적으로 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공직사회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분위기라서 그러면 또 제대로 소식을 못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면 마스크만 써도 괜찮은 거야? 라고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뭐 매일같이 아마 최재욱 선생님께서도 이 얘기 하시느라고 좀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착용 어떤 마스크가 실제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고 과학적으로 가장 좋은 마스크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면 마스크 정도면 괜찮다? 이거 뭐 예스 오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네네. 네. 예.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 15%밖에 안 되고요. 예. 또 면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면 이 안에가 오히려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서 예. 오히려 바이러스 감염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굳이 한시적으로 면 마스크 써야 되는 이런 네. 상황이라면 예. 매일 빨았어야 됩니다. 네네네. 이렇게 소독을 하고 매일 예. 빨아서 바짝 말려서 쓰는 것이 그나마 낫고 예.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15%밖에 안 되는 효과니까 예. 빨리 이 보건용 마스크를 쓰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예. 그 예.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2, 3일씩은 재사용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올바른 재사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재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재사용을 이제 권고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맥시멈 최대 일주일. 그다음에 한 5번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쓴다는 거고요. 예.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똑같이 마스크 안쪽 면이 오히려 내가 숨 쉬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증식할 수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을 적절히 소독하는 게 좋은데 그 소독하는 거에 나와 있는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자외선 UV 소독기다. 예. 자외선 UV 소독기는 가정에 아이를 키우는 분은 많이 있는 젖병이나 젖꼭지 소독기 같은 거라든지 네. 칫솔 소독기라든지 또 혹은 식당에 가면 컵 소독기 같은 거에 한 30분 정도 놓으면 거의 대부분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활용하면서 예. 한 최대 7일, 한 5번 정도 사용까지는 재사용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보건적으로는 봤을 때 뭐 일회용 보건 마스크나 이런 거는 그냥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아, 예.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네.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 마스크의 경우에는 다른 마스크보다는 바이러스 예방에 뛰어나진 않을 수 있으나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는 면 마스크라도 착용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손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직접 이제 코와 입을 막는 경우에도 있는 것 같은데 지하철이나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손수건이나 이런 것들이 면 마스크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 맞습니까? 꼭 동일하게 하기 좀 어렵겠죠. 이렇게 예. 어차피 천이니까 천으로 예. 가리는 거에 있어서는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걸 일반에서 말씀드리는 건 없고요. 예. 면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국민 여러분께서 활용하시면 예.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 크게 차이 없을 정도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다만 예. 매일 한번 쓰셔야 한다면은 예. 반드시 빨아서 예. 깨끗하게 이제 비누로 깨끗이 빨아도 소독이 되니까 예. 빨아서 바짝 말려 쓰시는 거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한일 두 나라 간의 상호 무비자 입국이 중단이 되는데요.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은 중지가 되고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주간 격리하는 조치도 시행이 됩니다. 일단 청와대는 일본의 이런 조치 좀 과잉이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일본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제가 보기엔 조금 아베 총리가 지난주에 강경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7일부터 실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란 거죠. 뭐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에서 워낙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이웃 나라에서 좀 걱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우리나라 국민 일부도 또 이 중국인 입국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국민청원도 올라왔었잖아요.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몇 가지 좀 전 외교적인 수칙을 나중에 언론으로 확인하면서 예.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어요. 일본이. 예. 근데 중국에는 사전 통보를 해줬어요. 우리는 통보를 안 해줬어요. 갑자기 발표하고 끝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이탈리아가 큰일 났습니다. 예. 이탈리아에는 조치가 없어요. 네. 그게 형평하지가 않은 거죠. 국제 관계에서.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만 왜 이러나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했고 예. 그다음에 이게 이 아베 총리가 발표한 당일에 보면은 일본의 관방성과 후생성이 입장이 다르게 나옵니다. 관방성은 우리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예. 이거 강제 조치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관광이 안 그래도 지난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 때문에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인들 들어오지 말라 하니까 이 아베 총리 얘기는 처음에 격리라는 말은 안 썼어요. 일본에 들어오면 2주간 대기하도록 하겠다. 네. 그게 이제 어디에? 지정하는 곳에. 지정하는 곳이 호텔일 수도 있고 숙소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2주 대기하라는 건 우리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예.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됐지만 이 관방성에서는 강제 조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후생성은 방역을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정부는 이건 방역 조치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하게 강하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입장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와 일본에 대해서 다른 거 아니냐라는 국내 일부 매체의 반론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가 또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에 이미 하고 있는 조치를 일본에 대해서도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풀어주고 일본은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던 조치, 예를 들면 입국하는데 특별한 트랙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검역 과정을 받고 들어오시오라고 하는 걸 일본에도 이제 취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일본이 먼저 나온 것에 대해서 같은 수위의 맞대응을 3단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우리의 조치가 감정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상당히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저는 이게 지난해에 있었던 수출 규제 한일 공방전에 똑같은 패턴의 재반복이라고 봤는데 네. 청와대도 똑같은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일본 얘기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해외 사례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최재욱 교수님 이탈리아하고요, 네. 일본하고 이란의 사례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네. 200명 확진자 넘어갔죠. 수가 뭐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넘어섰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 상황은 왜 이렇다고 봐야 될까요? 남의 나라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예. 지금 분석은 다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예. 첫째, 일본, 한국, 이탈리아, 중국 관광객들과 중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이고 입국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예. 초기 환자가 많이 유입됐을 거다. 네. 두 번째, 초기 대응이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안이하게 초기 대응에 많은 부분을 방역 정책이 좀 놓친 것 같다. 예. 세 번째,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진단 검사 역량이 구비되지 않아서 예. 진단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서 초기에 또 환자, 즉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와 같은 부분들이 지연된 것 같다.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 이 급격히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여력이 우리 대구 사회 초기처럼 그런 어려움,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사망자 증가하는 것 같다. 지금 이 정도 네 가지 정도가 예. 현재 전문가가 분석하고 있는 하나의 추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 나중에 뭐 조사 시간이 지나면 예. 좀 더 자세하게 그 증거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 우리나라가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발병이 심하게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또 걱정이 되거든요. 뭐 국제적으로 좀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당연히 감염병 관리는 국제적 공고가 필요하고요. 또 국제 공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모든 나라들이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자국 내 상황을 잘 통제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 그렇게 가고 있고요. 다만 국제적 공조가 결국은 여행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어느 특정한 한 국가에서 발생했던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강조가 됐는데 이제는 전 국가로 전 세계로 다 확대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모든 이런 여행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되면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시점까지 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논의들을 하고 있는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 국제적인 공조 이게 국제 행사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올림픽이 사실은 네.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요.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몇 달 안 남은 상황이라 몇 이거 어떻게 달 될까요? 안 남았고요. 지금 실제로는 5월까지가 이걸 취소냐 강행이냐를 예. 결정하는 시점인 겁니다. IOC에서. 예. 지금 전 아베 총리가 아까 우리에 대한 입국 제한을 갑자기 강하게 지난주에 드라이브를 건 것도 예. 지금 이 도쿄 올림픽에 대한 우려를 예. 좀 강하게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제 제스처의 하나라고 해석을 해봐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정치학자들도 많이 계신데 네. 자, 문제는 지금 일본 내부에서 연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예, 이미 그러니까 다소 이게 바이러스가 한 4월까지도 간다면 예. 이게 연기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일본 내의 정가에서도 나왔는데 예. 문제는 이게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계약상 IOC와 일본의 개최 계약상 예. 취소 조항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까다롭게 예. 연기는 아예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연기를 할 수가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 없는 조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IOC의 결정이에요. 네. 그래요? IOC가 부득이 이걸 뭐 한 달 연기한다면 어. 바이러스 문제로부터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들어있는데 취소 사유엔 들어있고 예. 연기라고 하는 협상의 사유는 아예 저 항목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IOC가 이 한 20세기부터 근대 예. 올림픽을 한 세기 이상 치러오지 않았습니까? 예. 취소된 경우가 5번이 있는데 예. 일본에서 이미 2번 취소가 됐었어요. 그게 그게 2차 대전 전쟁 직전이에요. 때. 네네. 네네네. 그 2차 대전 진주만 공습을 하기 전에 예. 이미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제 전쟁을 일본이 벌이고 있을 때 예. 그것을 이유로 해서 동계 하계 올림픽이 취소됐던 적이 일본에 있습니다. 예. 이게 1940년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이번에 또 취소가 되면요. 음. 20세기 이후 21세기 최초의 취소 국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기라도 예. 취소보단 낫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연기 조항 자체를 IOC가 받아들이겠는가 예. 계약상에 들어있지도 않은 것을 그래서 연기로는 일본 내에선 나왔지만 사실은 국제적인 시각으로는 크게 의미 없지 않나? 결국은 진행할 것이냐 취소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4월 말이 분기점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되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두 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최재욱 대산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그리고 최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